구포 지역 주민들이 올해로 28년째 대리천 제방을 쌓아 홍수 피해를 막아준 이유화 군수를 기리는 기념제를 열었습니다.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사상근린공원에 오는 2026년까지 130억 원을 들여 숲체험 교육관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우리 동네 착한 가게 시간, 오늘은 부산의 대표적 수산물인 고등어구이와 밥도둑이라 불리는 간장게장을 내놓는 정식집을 소개합니다. (3월) 개학과 함께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이번 추위가 물러가면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리천을 끼고 있는 구포 지역은 과거 큰 비만 오면 하천이 넘쳐 온 마을이 물바다가 되는 홍수 지역이었는데요. 200여 년 전 이를 안타깝게 여긴 당시 양산 군수가 대리천에 제방을 쌓아 마을을 구한 것을 기리는 기념제가 아직도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1809년 주민들이 세운 이유화 군수 공덕비입니다. 당시 양산 군수로 부임한 이유화는 대리천에 큰 비만 오면 물난리가 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1809년에 둑을 쌓았습니다. 이후 공덕비는 도시철도와 도로 확장 공사로 방치돼 있다가 1996년 4월 24일 주민들이 지금의 구포일동 행정복지센터 앞으로 옮겼습니다. 구포 지역에서는 이를 기념해 매년 이유화 군수를 기리는 축제를 열고 둑쌓기와 공덕비를 옮기는 행사를 재현해 오고 있습니다. 원래 구포 쪽이 지대가 낮다 보니까 항상 장마 때 비만 오면 침수가 돼서 그 당시 때 이유화 군수님이 여기 오셔서 지금 있는 구포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제방뚝을 쌓았습니다. 그 제방뚝을 은혜로운 언덕이라서 은재라고 부르면서 우리 주민들이 공을 쳐서 사실 이 공덕을 비를 지었습니다. 지금 대리천 제방 자리에는 빌딩들이 들어섰고 하천은 복개됐지만 구포 지역에는 아직도 수해와 관련된 표현들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해 쪽에서 구포 쪽을 바라보면 물이 하얗게 하면서 폭포처럼 흘러내려요. 그러면 김해 사람들은 그 표현을 어떤 식으로 말을 했냐면 백마가 달려온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물이 모여서 어디로 흘러내리냐면 대리천으로 흐르게 돼요. 대리천으로 흐르다 보면 상류 쪽에는 어느 정도 괜찮은데 하류 쪽에는 물바다가 되는 거죠. 해마다 이걸 갖다가 겪었기 때문에 매년 4월에 열리던 기념제는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사로 올해 처음 앞당겨졌습니다. 당시 쌓은 대리천 제방은 구포시장의 일부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항상 백성을 이해하는 애민이나 또 애양사상이 조치를 했고 그래서 아마 그런 어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있지 않았겠나 어떤 그런 지시에서 이걸 지어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손 후대 계속 그 공덕에 대한 비를 고사를 지내야 되겠죠. 예. 공덕비는 구포일동 행정복지센터가 새로 지어질 때까지 이곳 구포시장 소공원에 자리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사상구 사상공원에 오는 2026년까지 130억 원을 들여 숲체험 교육관이 들어섭니다. 산림청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면서 사업이 추진되는데 시는 이와 별도로 25억 원을 투입해 유아체험숲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사상구 감전동 사상근린공원입니다. 이 도심 속에 위치해 지역 주민들이 자주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찾는 발길도 더욱 늘고 있습니다. 벤치나 이런 나무 울타리 이런 거 좀 만들어 놓으니까 잠깐 앉아서 휴식하는 공간이 되고 또 한 번씩 가족들하고 한 번씩 나와가지고 또 휴식할 수 있고 그런 공간이 있어 좋긴 합니다. 오는 2026년까지 이 사상공원의 숲 체험 교육관이 만들어집니다. 투입되는 예산은 130억 원, 친환경 목조 건축물로 지어집니다. 규모는 2만 8천 제곱미터로 산림청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65억 원을 확보, 여기에 시비 65억 원이 더해졌습니다. 예, 그 산림청 공모 사업으로 그 숲체험관 건축 사업비 130억 원을 공모 신청을 했거든요. 산림청 공모 사업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선정이 돼서 건축비는 130억을 이제 선정이 됐고 사상공원 변화의 바람에 주민들은 벌써부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 살려서 조금 이렇게 좀 자연 친환경 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시는 시비 25억 원을 추가로 들여 숲체험교육관 외부 공간에 숲속 놀이터와 탐방로 등이 있는 유화 체험 숲도 함께 추가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네, 아무래도 생기면 아이들하고 함께 산책도 하고 좀 시간 보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숲체험교육관과 유화 체험숲이 더해지는 사상공원, 삼락생태공원과 더불어 사상의 대표 공원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우리 동네 착한 가게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착한 정식을 내놓는 가게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부산의 대표적 수산물인 고등어구이를 전문으로 하는 가게와 밥도둑이라 불리는 간장게장과 두루치기를 한 상 가득 내놓는 가게를 김석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한 상에 5,500원 하는 정식집을 찾았습니다. 서구 동대신동의 주택가. 주택을 개조한 것으로 보이는 식당 안이 깔끔해 보입니다. 주 메뉴인 고등어구이 정식을 주문합니다. 잠시 후 노릇노릇 맛있게 구워진 고등어에 레몬이 딱 올려진 한 상이 나옵니다. 반찬은 간소하지만 신선해 보입니다. 고등어에 레몬즙을 살짝 뿌리고 한 점대 내 간장에 찍어 먹으면 밥 한 그릇이 뚝딱. 나중엔 고기가 남습니다. 옆 식탁엔 먹음직스러운 양념고등어 구이와 갈치구이도 있습니다. 가격을 보니 500원 더 비쌉니다. 주방 쪽을 보니 고등어가 노르웨이산이랍니다. 국내산을 쓰다 수급이 어려워 바꾸게 됐다며 친절한 설명도 곁들였습니다. 그 위엔 가게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쓴다고 하는 역시 착한 가게입니다. 따와를 이거 하는 집이라서 예. 봉사활동 도와주는 집이라서 아 그래요? 뭐 음식 맛이라든지 대비해서 뭐 가격이라든지 이런 거 비교해 볼 때는 좀 어떤 것 같아요? 아주 좋습니다. 이제 가성비 대비 가성비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엔 주인장이 직접 담근 간장게장을 팔고 있는 정식집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간판만 보면 국수집입니다. 알고 보니 이전에 국수집을 하다 간장게장 정식으로 바꿨답니다. 2인분 한 상을 주문했습니다. 입이 떡 벌어집니다. 무려 14찬입니다. 간장게장은 1인 한 마리로 보입니다. 그런데 두루치기가 주 메뉴인 것처럼 나왔습니다. 양이 너무 많아 밥을 추가로 떠와 먹었습니다. 여기 반찬은 셀프 코너에서 양껏 먹을 수 있습니다. 간장게장 정식을 내놓은 지 3년 됐다는 주인장. 여러 방송사에서 연락이 왔지만 촬영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최근 인근 공사장 근로자들이 식당으로 이용해 일반 손님을 못 받아 미안하다고 전했습니다. 저희도 힘겹게 자리를 구해 한 상 차림을 받았습니다. 참, 이 가게 간장게장 정식은 7,000원입니다. 우리 동네 착한 가게 김석진입니다. 3월 개학과 함께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이번 추위가 물러가면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인데요. 봄꽃 개화도 평년보다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활짝 핀 매화가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매화는 추위에 제일 먼저 꽃망울을 터뜨려 봄의 전령으로 불립니다. 건너편에는 노란 산수유꽃이 피어나 시민들에게 봄 향기를 전해줍니다. 수영공원은 매화도 빨리 피고 그 다음에 벚꽃도 빨리 핍니다. 날씨도 좀 따뜻하고 하는 그런 기운이 있어가지고 봄 기운 따라 좀 상쾌한 아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꽃샘 추위에도 아랑곳 없이 피어난 봄꽃들이 봄이 가까이 왔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봄꽃 개화 시기는 평년보다 2일에서 9일 정도 빠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최근 10년과 평년치인 30년간 부울경 지역 봄철 평균 기온을 살펴보면 3월은 1도, 4월은 0.3도, 5월은 0.6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은 꽃샘 추위는 이번을 끝으로 자취를 감출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3일 낮부터는
따뜻한 남서풍이 불면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말과 다음 주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습니다. 기온은 차차 오르겠으며 낮 기온이 평년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높은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는 10도 내외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벚꽃은 오는 20일 서귀포를 시작으로 개화해 부산을 비롯한 남부지방은 3월 말쯤, 중부지방은 4월 첫째 주로 전망됩니다. BTV 뉴스 박지한입니다. 서부경찰서는 헤어진 여자친구의 직장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았습니다. A씨는 지난 2일 서구의 한 사무실에 찾아가 헤어진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찌르고 이를 제지하던 동료 직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흉기에 찔린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부산이 안전한 도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해 부산의 안전지수를 보면 화재와 범죄, 자살과 감염병 모두 하위권에 그쳤습니다. 이 중에서도 범죄와 자살은 지역 안전지수가 생긴 2015년 이후 계속 취약한 상황인데요. 특히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어르신 범죄와 자살률이 급증해 개선이 시급합니다. 장보영 기자입니다. 한 무리의 남성들이 한 대에 뒤엉켜 몸싸움을 벌입니다. 조직폭력배 사이 세력 다툼으로 관련된 조폭 7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한낮 주택가에서 실랑이를 벌이다 중년 부부가 살해당하는 끔찍한 사건도 있습니다. 모두 지난해 부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부산의 안전지수 중 범죄 분야가 전국 최하위를 차지했습니다. 부산연구원이 부산과 서울, 대전의 2020년 범죄 현황을 비교해보니 폭력과 살인, 강도 등 5대 범죄의 증가율은 부산이 3.5%로 가장 높았습니다. 5대 범죄 10건 중 3건이 노상, 즉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었는데 연령별로 보면 19세에서 30세 사이 5대 범죄율이 최근 5년 평균 21.2%로 가장 많았습니다. 강간과 강제추행 비율이 최근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65세 이상 5대 범죄 비율도 눈에 띕니다. 2017년 7.7%에서 5년 뒤 14.5%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절도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65세 이상의 범행 비율이 최근에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연령별로 많이 발생하는 범죄 유형에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범죄 예방이 필요합니다. 부산은 자살 사망자 수도 전국보다 많은 상태입니다. 지난 2016년에서 2020년까지 5년 동안 인구 1만 명당 사망자 수는 2.76명으로 전국 평균을 넘어섰습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자살한 경우가 여성의 2.56배를 기록했고 연령이 높을수록 자살로 사망한 사람의 수가 증가했습니다. 고연령대의 자살 사망자가 많다 보니 동구와 영도구, 중구 등 원도심에서 자살 사망자 수가 많았습니다. 자살 고위험군 관리 등을 적극적으로 좀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부산의 경우에는 고령 인구의 자살 방지 및 고위험 음주율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며 점차 60대와 70대 어르신들의 범죄와 자살 건수가 두드러지는 만큼 해당 연령대 맞춤형 대책이 시급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경남정보대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3년 로컬 콘텐츠 중점대학으로 선정됐습니다. 로컬 콘텐츠 중점대학은 지역대학을 비기술 기반의 창업과 소상공인 혁신의 거점으로 활용해 창의적인 지역 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처음 신설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정보대는 로컬 미식 전공과 미디어 뷰티 콘텐츠 전공 2개 과정을 신설하는 등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북구는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북구 문화예술예관 공연장에서 대입에 관심 있는 학부모와 학생을 대상으로 2024학년도 대학 입시 설명회를 엽니다. 이번 설명회는 EBSI 윤윤구 강사를 초청해 내년도 주요 대학 진학을 위한 맞춤형 전략을 주제로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주민들은 3월 6일 오전 9시부터 북구 진로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꿈밭을 통해 선착순 신청하면 되고 사전 신청사에 한해 현장 참여도 가능합니다. 학생 수 감소로 폐교 위기를 겪은 기장 죽성초등학교. 전교생은 10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지역 주민, 학교, 학부모가 나서 이 작은 학교를 지키기 위해 수년째 노력해오고 있는데요. 올해는 신입생을 15명 맞이했습니다. 작지만 특별한 입학식이 열린 죽성초등학교에 차선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장군 어촌마을의 작은 학교 죽성초등학교입니다. 임금님 행차를 알렸던 우렁찬 대치타 연주 소리가 운동장을 가득 메웁니다. 올해 신입생 15명의 힘찬 출발을 응원하며 4, 5, 6학년 선배들이 정성껏 준비한 공연입니다. 조그마한 운동장에서 부모님이 함께한 입학식, 신입생 모두의 이름이 한 명 한 명 불리고 선생님들이 정성껏 준비한 선물도 전달됩니다. 올해는 코로나 이후 중단됐던 대면 입학식이 열리면서 평생 한 번뿐일 입학식 날 기념사진도 찍었습니다. 아이들이 줄면서 폐교 위기를 겪었지만 지역사회의 노력으로 지켜낸 학교. 아이 3명을 이 학교에 보냈다는 학부모에게 운동장을 메운 신입생의 모습은 남다르게 다가옵니다. 지역사회, 지역 인사들하고 마을하고 학부모들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저희의 뜻을 모아서 전달을 여러 군데 해서 사실은 급식실을 짓는 게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의미가 되었어요. 죽성초등학교 전교생은 모두 82명, 한 학년에 한 반뿐이고 10명이 채 되지 않은 학년도 있지만 교실마다 활기찬 기운이 넘쳐납니다. 근데 우리 학교는 딱 1반밖에 없어가지고 많은 친구들을 알고 만날 수 있고 애들을 다 만나가지고 이야기도 많이 할 수 있고. 하지만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시설 투자가 안 되는 부분은 못내 아쉽습니다. 굳은 날씨에도 추운 겨울에도 아이들이 마음껏 체육 활동할 수 있는 강당 하나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들도 행복해하는 학교.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옆에 있는 인프라들이 중요한데 시설 인프라도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가장 가까이 아이들 가까이 있는 이 교사들의 어떤 마인드와 어떤 역량 자체도 상당히 중요하다. 줄어드는 학생 수만큼 지원이 줄어들지 않도록 지역에 깊이 뿌리 내린 작은 학교를 지켜내기 위한 지역 사회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2023년 새학기가 시작됐습니다. 각 학교에서는 입학식이 열렸는데요. 방학을 마치고 새학년이 된 학생들은 첫 등교가 설레는 모습이었습니다. 새학기 모습 장동원 기자가 담았습니다. 새 가방을 메고 부모님과 함께 학교에 들어선 아이들. 코로나19 이후 오랜만에 대면 입학식이 열렸습니다. 언니 오빠들의 환영 속에 이제 어엿한 학생이 됐습니다. 그렇게 신나게 놀 수 있고 또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또 공부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겨울 방학을 마친 학생들은 새 학년이 돼 첫 등교를 합니다. 반갑기만 한 선생님과 친구들.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첫 등교가 노심초사입니다. 하윤수 교육감도 첫 등교 학생들을 함께 맞이했습니다. 새 학년, 새 친구, 새 선생님을 만나니 반갑죠? 학생들은 새로운 시작에 기대가 큽니다. 이제 6학년 돼서 처음 학교 오고 하니까 조금 설레기도 하고 앞으로 할 많은 활동들이나 이런 게 기대가 돼요. 학생 대부분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등교했지만 새 학기부터 학교 방역 대부분이 해제됐습니다. 입구를 지키던 체온 측정기도 사라졌습니다.
반 아이들 친구들 얼굴도 모르고 있다가 이제 얼굴을 알게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마스크는 이제 벗고 정상적으로 수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지원을 할 것이고요. 특히 우리 방역 영역 부분은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책임을 지고. 한편 교육감은 화랑초등학교의 통학로 안전을 점검했습니다. 학교 옆 어린이 보호구역에 보행로가 없고 해제된 주거지 주차구역에 여전히 불법 주차가 이어져 통학로 개선 요구가 이어져 온 곳입니다. 하 교육감은 서구청에 보행로 설치를 당부하는 한편 부산 지역 전체 등하굣길 안전 실태를 파악해 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과 함께 위험 요소를 제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수영구 광안리 해변에서 선보이는 광안리엠 드론라이트 쇼의 공연 시간이 변경됐습니다. 변경 시간은 3월부터 9월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 8시와 10시로 1시간 늦춰졌습니다. 한편 3월 공연 주제는 4일 봄꽃 여행을, 그리고 11일에는 달콤한 화이트데이, 16일엔 그리스 로마 신화, 마지막 25일에는 댕댕이 특집으로 진행됩니다. 이어서 포토뉴스입니다. 부산 남구의사회는 지난 2월 21일 제49차 정기총회를 맞아 불우이웃 돕기 성금 100만 원을 남구청에 기탁해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랑과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부산시 남구장애인협회는 2월부터 12월까지 굿피플 인터내셔널과 함께 우리 집이 달라졌어요라는 타이틀로 6가구의 사랑의 집수리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남구보건소는 지난 2월 24일 지역 내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 사업의 일환으로 용호 3동에서 건강소모임 장자산과 함께 걷기 활동을 하며 길거리에 쓰레기를 줍는 줍킹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